안녕하세요.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소위 그 형수 쌍욕 사건,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을 했다는 그 사건에 관해서 전말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전화를 차단하자 셋째 형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어머니 집에 발길을 이재선 형은 끊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재선은 어머니가 통장에 넣어두고 있던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노후자금 5천만 원은 온 가족이 함께 번 돈으로 아버지가 장만했던 집을 처분하고 또 어머니가 새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서는 자기가 나서서 식구들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정리하였으므로 자기한테 그 5천만 원 처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가서 돈 번 적 없는 어머니는 그 집을 판 돈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재명과 다른 형제들은 그러면 나무 집 사고 팔아주는 부동산이 다 집주인이겠다며 화장실에 나가서 10원, 20원 받아서 집안 살림을 하고 우리를 키운 어머니한테 왜 그 집에 권리가 없느냐라고 맞섰습니다. 그 다음부터 셋째 형은 어머니와 등지고 아버지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재선 형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동생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한테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셋째가 어떻게 넷째를 괴롭히는지 잘 알고 있던 어머니는 전화 걸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재선은 이성을 잃고 집에 불을 질러 죽이겠다는 둥 어머니를 위협했습니다.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정말 불 지를지 모른다고 겁을 먹고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이재명은 처음에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어머니는 하루 한 번 재롱동이 이재명과 통화하는 게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먼저 하거나 어머니가 먼저 하거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무릎에 어머니는 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어머니가 답을 했었는데 말이죠. 우리 시장 바쁘제 내캉 좀에 전화해도 괜찮나? 라고 어머니의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대신에 재선이 형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욕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제발 그 욕을 자기한테만 하고 어머니한테는 안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셋째 형 이재선은 기어코 어머니한테 폐륜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형수는 아는지 모르는지 악화하는 셋째 형의 조울증에 대해서 방임했습니다. 셋째 형과 형수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잘 관리하면 치료될 조울증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어머니 집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형이 어머니를 때리는 폐륜까지 저질렀습니다. 쓰러진 어머니 연락을 받은 형제들이 모두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재명도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집에 먼저 도착한 이재명의 동생 이재문은 셋째 형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셋째 형 이재선과 형수는 떠나버리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셋째 형 부부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을 보고 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심장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과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는 그러한 폭언은 약과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나온 뭐 구멍을 찢어 죽이고 싶다고 한 욕설로도 모자라서 이제서는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를 안 하기 때문이죠. 쓰러진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들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형수가 차를 운전해서
이성을 잃고 하는 형을 데리고 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동생 제옥과 막내 제문이는 어머니를 지키려다가 도리어 셋째 형한테 얻어맞고 울기만 했습니다. 사람 좋은 둘째 형도 손안의 동생인 셋째 형과 부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용서할 수 없는 폐륜을 저지르고서도 대학 나왔다고 유식을 떨어대며 다른 형제들을 멸시하는 셋째 형 이재선 부부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차하고 청소하고 요양보호소로 일하는 형들과 누나도 어머니가 지닌 노후 자금을 빌려달라고 손 내민 적도 없는 효자들이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하고 청소하며 살아가는 막내 동생과 여동생과 막내도 틈이 나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착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제사에도 오지 않고 6 형제와 척을 진 채 살아가던 셋째 형 이재선의 폐륜으로 무너진 어머니와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어머니가 그랬듯이 이재명의 어머니도 자식들만 바라보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것이죠. 어머니가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피눈물을 삼켜가며 키운 자식에게 맞아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다음 어머니는 땅 한 평 없는 화전촌에서 남은 오형제를 혼자서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 덕분에 둘째 형 재형과 재명이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중학교를 졸업했던 셋째 형 재선이 어머니에게 그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잇따라 어머니에게 폐륜을 저지른 형과 형수에게 몇 차례나 따지고 항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아직도 그 말만큼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머니에게 뭐뭐 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말을 왜 했냐고 물었습니다. 형수는 너무나 태연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품이 넘치게 그건 고차원적인 은유죠. 은유도 모르세요? 라고 이재명을 조롱을 했습니다. 은유? 어머니에게 뭐뭐 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소리가 은유였다고요? 이재명은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쌍시옷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당신 자식이 당신한테 뭐뭐 구멍을 찢어 죽이겠다고 하면 좋겠느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엄마한테 뭐뭐 구멍을 찢어 죽인다고 하면 당신은 좋겠느냐라고 이재명은 형수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조롱한 그 말 그대로를 형과 형수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이재명의 쌍욕으로 알려진 그 욕설이 바로 형수가 말한 셋째 형의 고차원적인 은유였던 것이죠. 이재명의 쌍욕은 셋째 형 이재선이 어머니에게 한 고차원적인 은유의 아주 일부를 들려준 것뿐이었습니다. 이재명과 셋째 형 부부와의 설전은 그거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다시피 이재명과 그 이재선 형 간에 이런 쌍욕이라든지 또 어머니에 대한 폭행, 폐륜 이런 거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단 한 번이었고 그것도 이재선이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재명이 형수한테 아무 이유 없이 쌍욕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어서 알려져 온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셋째 형 내외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다음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고도 이를 악물고 봉투를 팔려나갔던 어머니였지만 자식한테 맞고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가 신청한 셋째 아들 이재선의 접근 금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어머니가 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재명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무슨 형을 입원시켰다 이런 그 잘못된 왜곡 보도가 반복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참다 못한 어머니가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접근금지 신청을 법원에 먼저 했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에 불을 지를까봐 다니던 교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이재명과 여동생 재욱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재명의 형제들이 이재선 부부로 인한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려고 할 무렵 상상치도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재선이 자신의 표륜을 따지는 동생과의 통화를 녹음해서 이재명을 협박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빌어라. 아니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 이재명은 형의 협박에 굴복해 가족 비리를 용인하는 대신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이 망신을 당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이 셋째 형 형수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 일부가 편집되어 SNS에 유포되었습니다. 그 참담했던 사건의 전후 맥락은 사라지고 이재명의 욕설이 두드러진 부분만 편집해 이재명 형수 욕설과 쌍욕이 되어서 세상에 돌아다녔던 것이죠. 이재명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녹음해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셋째 형 부부가 퍼뜨린 SNS에 의해서 다시 심장이 찢기는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셋째에게 당한 폐륜을 자식들 아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교회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당한 폐륜이 모두 알려졌으니까요. 언론은 이재선 부부가 어머니에게 어떤 폐륜을 저질렀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차 가해를 당하고 다시 몸져 누운 채 두문불출하는 한 늙은 여성 피해자는 누구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폐륜을 말리다가 이재선에게 맞아 상해를 입고도 어머니 걱정에 입을 다물고 있는 두 동생의 안위를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에게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폐륜을 저지른 형과 형수에게 거칠게 따지는 이재명이 오히려 쌍욕했다라고 몰아가기 위한 공작만 있었던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륜을 짓밟은 이재선의 폐륜에는 눈을 감고 2차 폐륜까지 당하고 저차라망에 쓰러진 노모의 안위는 외면한 채 천륜을 짓밟은 형과 형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이재명의 거친 입만 탓했습니다. 이재명이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주고받으며 따진 내용이 왜 그랬는지라고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셋째 형과 형수에게 따진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엄마에게 뭐뭐 구멍을 찢어서 죽인다고 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건 무참한 폐륜을 당한 어머니를 지켜본 이재명의 절규였고 통곡이었으며 반말마였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그토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이재명의 어머니에게서는 철저하게 비껴갔습니다. 이 폐륜 사건의 피해자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재명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신체 한 부분을 찢는다는 폐륜을 저지른 이재선은 자신의 비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퍼뜨려서 어머니를 2차 가해했습니다. 이재선은 이재명을 쌍욕하는 시장으로 공격하는 재미에 취해서 그 녹음 파일의 내용이 모두 자신의 폐륜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악의적으로 자르고 편집을 했더라도 대화의 내용을 모두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간단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이재명이 형과 형수에게 따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어머니에게 그런 천륜을 짓밟는 폭언을 했느냐? 이재선 부부의 응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재명의 어머니가 그들로부터 천륜에 어긋나는 폐륜을 당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왜 그렇게 이재명 형 이재선이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명을 압박하고 또 이재명이 말 안 듣는다고 심지어 어머니한테까지 찾아가서 이재명한테 말해달라고 폭언하고 욕까지 했을까요? 때리기까지. 그것은 결국은 동생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을 통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그 자신의 지위 욕심, 권력 욕심을 이재명이 안 들어주니까 그 분풀이로 이재명한테도 물론 욕을 했지만은 엄마를 통해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다가 엄마가 협조 안 하니까 엄마한테까지도 그렇게 표현적인 짓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도대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지도 모르고 부지런하게 자기 눈을 찔렀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는 자들이 퍼뜨리는 녹음 파일의 내용이 정작 자기 부부의 폐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 채 이제서는 동생 이재명을 공격하는 일에만 앞장섰습니다. 이재명을 욕쟁이로 만들기 위해서 셋째 행을 천하의 폐륜화로 만들어야 했던 정보기관과 정적들에 의해서 이제서는 그렇게 처참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제서는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요즘 우리 이재명 의원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한참 또 매도를 당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같은 당에 있는 설모라는 의원에 의해서입니다. 5선이나 되는 그러한 중진 국회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그 대선 출마했을 때 자기가 대장동 사건으로 음해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으면서 이제는 또 이재명의 민주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또다시 그런 대장동 포함해서 이재명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등 빨리 수사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또다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누구처럼 한번 공격하려면은 일관성있게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놓고 이제서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이게 어이없는 그야말로 이재명의 형 이재선 못지않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토록 엄격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이재명의 어머니와 이재명의 동생들만 피해갔던 것이죠. 2차 가해 엄벌주의가 왜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한 폐륜 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이재선을 피해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어머니고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도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보기관과 이재명의 정적들은 이 녹음 파일로 이재명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하는 이재명이 필사적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덮어두고 싶어한 것은 자신의 욕설이 아니라 어머니가 셋째 행에게 들은 폐륜적인 욕설이었던 것입니다. 정보기관과 이재명의 정적들은 이재명을 시장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못했지만 이재명의 이미지를 타격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재명은 쌍욕 관련한 정치인으로 망신을 당하고 또 이제서는 폐륜을 저지르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서는 정보기관과 이재명의 정적들이 이재명을 망가뜨리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재명과 이재선 집안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서는 롯데백화점 영업방해, 새누리당 의총장 난입, 어머니에 대한 협박,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이재선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애잔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두고 씻지 못할 수모를 당하고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면서도 셋째 아들의 살 길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존속 상해죄를 적용받아 회계사 자격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이제서는 존속 상해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낮은 단순 상해죄를 적용받았습니다. 불효자식도 어머니에게는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재선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이재명의 동생들도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착한 동생들에게는 아픈 형도 형이었던 것이죠. 연로한 어머니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셋째 형의 증세가 악화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낼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여러 번 모여서 의논을 하고 또 전문의와도 상의를 했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 자살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문의의 말을 들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연명으로 성남시 보건소에 정신과 진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선에 대한 정신과 진단 의뢰를 받은 성남시의 최종 책임자는 또 이재명이었습니다. 셋째 형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성남시장의 책무였습니다. 이재명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참모들은 대부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선전에 말려든다는 이유였죠. 이유는 달랐지만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어떻게든 셋째 형님 뇌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아무리 아내여도 이렇게까지 가족의 치부를 내보이는 것이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그게 되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미 형제 자매들과 척을 진 셋째 형의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든 형제 자매들을 끌고 가려 애쓰는 둘째 형과 누님의 말도 듣지 않는 이재선이었습니다. 저라도 나서서 형님네를 한 번 더 설득해 볼게요. 이재명은 그렇게 말해준 아내가 고마웠지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상처만 받습니다.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반듯하게 성장한 아내는 이재명의 집안이 낯설 텐데도 어머니와 형님, 누나를 명랑하게 잘 모셨습니다. 이재명은 동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잘 지내면서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형제 자매들의 대소사를 빠짐없이 챙겨주는 아내가 늘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조카들의 작은 성취를 기억하고 깜찍한 선물로 조카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인데 한 번은 노력해 봐야죠. 이재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셋째 형님네 설득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셋째 형네 가족과 김혜경의 통화 내용마저 녹음 파일이 되어 돌아다녔습니다. 시민 김혜경의 선의를 마치 이재명이 셋째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증거인 양 왜곡 편집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아내 김혜경은 내상을 심하게 입은 것 같았습니다. 토건 마피아들의 협박과 검찰의 자택압수수색에도 굳건하던 아내였는데 선의가 악의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가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재명은 미안한 마음을 감추며 어머니에게 부렸던 재롱을 아내에게도 더 자주 부려보았습니다. 김혜경은 웃어주었지만은 얼굴이 활짝 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이재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정보기관과 이재명의 정적들에게 이제서는 언제나 최고의 꽃놀이 피였습니다. 이제서는 그대로 뒀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은 성남시장이 형의 지병을 알고도 방치에 참사가 났다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융단 폭격을 퍼부으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강제 진단을 집행하면은 직권을 남용해서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시키려고 했다면서 고발하고 물어뜯으면 되었습니다. 결국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형은 전문의의 우려대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중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마침내는 그가 사람을 때리고 식구들마저 괴롭히자 뒤늦게 형수와 조카가 그를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서 국립부곡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결국 형수 자신이 그 이재선 형을 국립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은 살려달라는 형의 전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선은 이재명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와이프가 강제로 입원시켜서 정신병원에 갇혀있다. 나 좀 빼내주라. 이재명은 둘째 형 재형을 비롯한 형제들과 함께 국립부곡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강제 입원을 시킨 직계가족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형제들은 면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지금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되잖아요.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로 이재명이 아니라 형수가, 즉 와이프가 이재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걸 구해주러 이재명은 갔는데 만날 수도 없었다. 이게 팩트인데 언론은 거꾸로 이재명이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선전을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기레기들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도 구조를 요청하는 형의 전화는 계속 시장실로 걸려왔습니다. 다시 형제들과 함께 면회를 갔지만은 여전히 강제 입원을 시킨 형수와 조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면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서 셋째 형은 정신병원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성남으로 돌아온 셋째 형은 박사모,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이죠. 박사모 성남 지부장과 황대모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모임입니다. 거기 회장을 맡아서 태극기 집회에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안전과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내모는 것이 누구인지 참 잔인한 하고 지독한 일이었습니다. 더 지독하고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이재선을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파렴치범이라는 딱지를 이재명에게 붙이려는 모략은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강제 입원 시켰거나 시도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반대로 틀린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이거 진짜 전인 공노할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언론이 이걸 반성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강제 입원 동의서에 셋째 형수와 조카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국립부곡부의원의 입원 동의서와 입원 확인서 사본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켰거나 입원 시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정도로 언론의 그 사이비 언론, 기레기 언론, 사악한 언론의 폐해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꽤 긴 시간 그 해당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